우리들 병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제가요 아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거고 답변 안 하면 산업은행 앞에 가서 제가 뭐 들어눕든지 하겠습니다. 산업은행 입장을 밝히세요. 그리고 문정권 당신들이 여기 다 관련됐는데 뭐 대선 때 뭐 좀 먹었어요? 2012년 대선 때 이거 우리들 병원 대출하게 해주고요. 안 그랬으면 왜 당신들이 남의 은행하고 산업은행 간에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일에 끼어들어 가지고 수습을 하려고 신한은행장을 만나고 여기에 문제를 제기했던 여성을 만나고 난리를 쳤냐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저러다 말겠지. 황장수가 그냥 문제 찔러대다가 뭐 밟아버리면 끝이지. 2014년도에 세월호 관련해서 유병현이 때도 황장수가 개거품을 물다가 밟아버리니까 끝났지 않냐. 아, 그때 발표했지요. 40일 고생하고 여러 가지 자료 입수하고 청와대까지 전달했는데 그때 밟혔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저를 밟았어요. 그때 유병현이 문제로요. 왜 그랬는지 지금도 저는 알 듯하지만 또 모를 듯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제가 안 밟히겠습니다. 그때는 박정권이라서 제가 끝을 좀 볼 수 있었음에도 참았는데요. 이번에는 안 참습니다. 자, 이 댓글들이 보면요. 1,400억을 어디 썼는지 찾아야 된다. 부터 대출을 해주는데 향후의 미래소득을 바탕으로 해주지는 않는다. 국책은행에서 일반은행에 대출 변제해주고 의료법인에 대출해주나요? 담보물 감정은 담보물의 안전성 이런 걸 다 감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부터 해서 저는 30년 은행 대출 업무 담당을 해온 사람인데 은행은 기본적으로 술집 기생입니다. 대출해주고 한은에 가서 채무자 이름 된 대출금 재할인합니다. 그래도 연대 보정 없으면 안 돼요. 신보, 신용보정, 보정서 있어야 돼요. 뭔가 이해가 안 가는 우리들 은행 대출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업은행의 대출 규정을 입수해서 들여다보면 국책은행도 대출을 할 수 있는 정결 규정이 있고 내부에 이 대출 규정을 보면 은행장의 정결 대출 한도, 이사 지점장이 해줄 수 있는 한도 이런 규정들이 다 있다는 거고 그리고 담보 가치가 부족하면 1,000억이라는 대출이 나가면 은행장과 이사회 등도 형식적으로 통과를 해야 해줄 수 있는 걸로 추측된다. 저도 잘 압니다. 여신위원회에서 통과돼야 돼요. 그리고 정결권을 이런 정도는 행정선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일반 직원도 업무 규정은 들여다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업무 규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이 구에서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떤 분은 일반 사업자 입장에서도 신용 1등급이라도 우리들 병원 대출 내용은 절대 불가능한 내용으로 이는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대출이다. 썩음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고 있고 더러운 개새끼들 짓으로 어쩌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화가 난다. 자, 그렇게 하고 어떤 분은 우리들 병원은 2012년도에 1,400억 대출을 받고 2017년 1월 13일에도 5년 만기 유동화 기업음 ABCP를 500억을 발행을 하고 또 우리들 병원 제2차 유한회사의 유동화 대출 500억 해서 합계 1,000억의 자금 조달을 했다. 2012년은 대선 전이고 2017년은 탄핵 전으로 자금 조달 시기가 우연히 큰 이슈들과 겹친다.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들 병원이 자신의 건물을 신탁으로 산업은행에 맡기고 산업은행은 자산 유동화 정권을 발행을 한 것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2012년에 아마 1,400억을 발행한 걸로 보이고 1,400억 알파로 추정됩니다. 곧 밝히겠습니다. 왜?
대출해준 1,400억에다가 각종 이자 수수료 등이 포함된 규모로 자산 유동화 정권을 발행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는 2017년에는 규약 개정을 통해서 다시 5년짜리 자산 유동화 정권을 500억 해서 1,000억을 발행한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우리 은행에 돈을 줘놓고는 거기에 따르는 준 돈을 또 우리들 병원이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자산 유동화, 즉 ABS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권을 발행해서 결국은 돈을 회수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한 전문가분과 아침에 장시간 토론도 하고 했는데요. 이상호 빌딩의 신탁 내용을 보면 1순위로 산업은행과 산업캐피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를 가지고 아는 거지, 실제로 둘 사이에, 이상호와 산업은행 사이에는 별도의 계약서가 있을 건데 그거는 비밀이라서 우리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부동산 담보 신탁 내용으로 등기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확인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상호가 자기가 가진 건물을 산업은행에 제공하고 산업은행은 그걸 가지고 유동화 정권을 ABS를 발행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특이한 것은 산업은행이 현금 보충 약정이라는 말을 이렇게 자산 유동화 정권에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체로 이제 건설사 PF에서 거론되는 말인데 지급 보정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런데 산업은행이 자산 유동화 정권을 발행하면서 지급 보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호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이상호의 빌딩을 바탕으로 신탁 계약을 맺어서 그걸 바탕으로 또 유동화 정권을 발행을 하면 그것이 실제로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업은행에 지급 보정이 없으면 아무도 사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현금 보충 약정이라는 표현을 통해 산업은행이 이 유동화 정권에 보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산은하고 산은캐피탈이 1순위로 되어 있는데 산업은행이 전체 보정을 했고 산업은행 캐피탈, 산은캐피탈보다는 둘 사이에는 선순위, 후순위 대출 관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많은 사람들은 법인으로 이루어진 걸로 지금 알았는데 법인이 아니라 이상호 개인이 건물 원 소유주고 신탁 계약은 내용에 따르면 우선 수익자가 산업은행이고 산업캐피탈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신탁을 계약해서 이제 부동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맡긴 부동산을. 그럼 그걸 갖다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무슨 임대를 주든지 이렇게 영리사업에 이용을 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우선 수익은 산업은행하고 산업캐피탈이 가져가고 일반 수익자는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딩을 운영하고 나와서 산업캐피탈이 가져가고 난 다음에 일반 수익자는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 이거는 이런 금융공학상으로는 한마디로 이상호가 잔여 수익을 가져간다는 걸로 자신의 건물을 자신이 맡겨놓고 잔여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은 실제로 이상호가 소유권자임을 표시하는 거고 소유권이 유지되고 있음을 이 신탁 문서에서 우회적으로 남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은행의 이상호에 대한 1,400억 대출은 우리들 병원이라는 의료법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잔여 수익자가 이상호 개인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보아 대출자도 이상호 개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호가 이 일에 대출의 주역이고 법인하고의 계약은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개인 이상호에게 1,400억을 대출해 줬다. 이런 전력은 없고 이거는
엄청난 스캔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지금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를 분석한 분의 판단입니다. 대출 항목은 담보로 건물 토지고 또 무슨 장래 매출 채권 이런 게 들어가기도 하는데 장래 매출 채권은 법인이라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지금 973억의 담보를 제공했는데 1,400억이 나갔는데 어제 제가 추가적으로 부산에 있는 한 350평쯤 되는 우리들 병원 땅과 건물 그거 해봤자 부산에 땅 한 평에 2천만 원 갑니까? 얼마 안 돼요. 그 다음에 부산 이 동래구 낙민동이라는 데 있는 부지 합쳐서 한 350평이 안 되는 그런 땅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건물이 4개 들어가 있습니다. 땅과 건물요. 뭐 건물이 돈 됩니까? 그리고는 부산의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SK 허브 이 주상복합이 하나, 둘, 셋, 넷,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땅 한 200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다 해봤자 제가 봤을 때 한 100억 남짓입니다. 그래서 이걸 넣어준다 하더라도 어쨌든 담보는 1100억이 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1400억이 대출됐다면 1100억이 담보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이상호의 대출은 실질적으로 900억 미만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한 800억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상호는 본인이 실제 빌려갈 수 있는 돈보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뭔가가 짜여져서 한 400~500억은 더 빌려간 것은 분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이런 것은 단순화시켜서 말해야 되니까 이상호의 담보 능력을 오버하는 400억은 정치 자금으로 갔냐 말은 유효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 담보가 발견됐지만은 그거 별 돈도 안 되고 괜히 서류만 길게 놓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아마 이상호의 건물 외에 다른 것들이 다 잡혔다라고 하기 위해 달아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산업은행이 이상호의 장래 매출 채권을 이상호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을 저는 잡았을 거다 이랬는데 이 계약 자체가 이상호 개인이기 때문에 이상호 개인에게 나오는 미래의 수입이라는 것은 이상호의 의사로서 원장으로서의 월급 또 이상호가 무슨 지방에 이상호 우리들 병원 이름을 빌려서 하는 이 타 병원의 내는 로얄티 정도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봤자 얼마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상호 개인 빌딩을 가지고 장래 매출 채권도 잡고 담보로도 잡았다라는 거는 2번 계산을 했다. 즉 더블 카운팅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가지고 임대 수익을 얻는 걸로 해서 담보로 제공해 놓고 또 한편으로는 그 건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매출을 가지고 또 이렇게 담보로 건다면 그것은 론을 한번 걸어놓고 또 그 론을 또 다르게 해석해서 한 번 더 인용을 하는 한마디로 사기 금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개인 건물로 담보로 걸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개인 건물로 담보로 걸어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또 수익으로 또 론을 걸었다면 담보로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호가 다른 개인적으로 건물과 관련 없는 데서 뭐 매출이 또 생기는 게 있다면 그거는 될 수 있겠지만 이상호 건물을 수탁을 받아가 신탁으로 다 넘겨 받아 놓고는 그 건물에서 발생하는 또 수익을 가지고 또 매출 채권으로 잡았다라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아주 이상한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호 외에 다른 사람들의 무슨 장래에 12년에 유동화 정권을 갖다가 발행을 하고 2017년에 다시 이제 무슨 풋옵션 같은 걸 통해서 5년 조기 상환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또 이렇게 유동화 정권을
더 발행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2012년에는 1,400억 플러스 알파였고 2017년에는 1,000억짜리였는데 자, 이런 형태의 이 CP를 누가 사지를 않으니까 이건 시장에서 거의 안 산다는 거예요. 기간이 길면요. 산업은행이 보증을 해도. 그러니까 3개월짜리나 6개월짜리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계속 돌려 가지고 이렇게 짧게 돌리면서 이 CP를 유지시켰을 거다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2012년에는 1,400억 플러스 알파의 자산 유동화 증권이 발행됐고 2017년에는 1,000억의 자산 유동화 증권이 발행되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상호 측이 어떤 방식으로 좀 갚은 것인지 그건 조금 더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CP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산업은행의 한마디로 지급 보증이 없이는 아무도 이걸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외국계 은행에서는 이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담보보다 빌려가는 사람의 신용을 보는 건데 이상호라는 사람의 신용은 볼 것도 없이 파산자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은행이 이 신용불량 대출을 했다. 신용불량자에게 대출을 했다. 특히 산업은행이 그랬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대출은 설립 목적에 매우 어긋난다는 거고요. 이런 형태의 대출은 신용도를 낮추는 것으로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신한은행이 감당을 못하던 대출을 산업은행이 차환, 즉 대신 총대를 메고 빚을 이렇게 신한은행을 털어주고 자신들이 걸머진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은행에서 잘린다는 겁니다. 다른 은행에서 던진 폭탄을 타 은행이 받아서 이런 사고가 나면 다 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큰 난리가 난다는 거죠. 신한은행이 못해서 사고가 난 걸 빌려주고 못 받아서 사고가 난 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그걸 안았다. 그리고 또 그 빚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다 찌끄레기 빚까지 신용불량자 대출을 안았다. 그런데 이때가 이명박 정권 때였고 강만수가 산업은행장을 할 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명박 정권과 문재인 정권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대선을 앞두고 돈이 나갔어요. 8일 전에. 자, 그때 MB와 문재인이 결탁했다 어쨌다라고 저도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자, 그때 안철수가 제가 그때 MB 쪽에서 밀고 있다 했고 갑자기 안철수가 들어가 버림으로써 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MB 쪽의 사람들이 다 문을 선거운동하러 갔죠. 핵심 몇몇이요. 정운찬이부터 김덕용이부터 김현철이부터 뭐 윤여준이까지 다 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대선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보증은 대출보다 더 심각한데 산업은행이 지급 보증을 해주고 결국은 이 지금 사안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화가 가능했다라는 건데 산업은행이 기가 차는 이해가지 않는 이런 행태를 한 데는 틀림없이 산업은행장의 지시와 이 일과 관련된 정치권 고위층의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명박만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MB 쪽은 이 일에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좀 해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